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파일 입출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입출력 이용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컴퓨터에서 지금까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봤는데, 해당 프로그램은 지금 우리 컴퓨터에서 이제 램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또는 SSD라고 하는 장치들이 있는데, 자, 램이라고 하는 거는 주기억 장치를 얘기하고요. SSD나 하드디스크는 이제 보조기억 장치를 얘기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대충 알고 있겠죠. 자, 그런데 램에서 우리가 프로그램 만들어서 실행을 하고 그 프로그램이 나중에 저장을 하지 않으면 다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 만든 다음에 특정하게 그 내용을 저장하지 않으면 그 내용, 프로그램의 결과나 이런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물론 소스 코드는 우리가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남아 있겠죠. 근데 그 소스 코드에서 실행한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결과 같은 경우에는 특정하게 저장하지 않으면 컴퓨터가 꺼졌을 때 또는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었을 때 다 날아가게 됩니다. 삭제가 되는 거죠. 휘발성으로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영구적으로 저장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결과를 여기 있는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을 해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을 할 때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반드시 파일이라는 형태로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파일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파일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런 것들 이 시간에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일은 많이 써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겠지만, 자, 파일은 우리 컴퓨터에서 문서, 사운드, 동영상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형태인데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이 됩니다. 보조기억 장치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자, 모아놓은 것이며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이 된다. 그 특징은 전에 꺼져도 남아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장기적으로 저장하려면 반드시 보조기억 장치에 파일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자, 파일은 이렇게 트리 구조를 이용해서 컴퓨터 안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트리 구조에 특정한 파일이 만들어져 있거나 그 파일들의 묶음인 폴더 또는 디렉토리로 구성을 하거나 해서 또 다른 또 상위 폴더가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이런 트리 형태로 특정한 파일들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파일을 구성할 때 그 파일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자, 파일 종류를 여기서는 텍스트 파일과 이진 파일 두 가지로 일단 분류를 해봤습니다. 텍스트 파일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텍스트 형태,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오로지 텍스트만 들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미지, 기호 이런 거 없다라는, 아이콘 이런 거 없다라는 거죠. 텍스트만 들어있는 걸 텍스트 파일이라고 하고요. 그거 외에 나머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다 이진 파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냐면 텍스트 파일은 우리가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코드 방식으로 아스키 코드나 아니면 유니코드 이런 걸 이용해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활용을 하게 되는데, 자, 이런 걸로 저장되어 있는 파일이 텍스트 파일이에요.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이진 파일로 보면 되겠습니다. 가끔 헷갈리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서 파일, 우리나라에서는 뭐 .hwp라는 이런 문서 파일을 많이 쓰게 되는데, 또는 자, 이런 문서 파일이 있다고 합시다. 또는 이런 파일이 있다고 했을 때, 자, 분명히 여기에는 당연히 문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문자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뭐 화살표 같은 기호도 들어갈 수 있고 어떤 그림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서 파일들은 문서 파일인 거지 텍스트 파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다양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텍스트 파일이라고 한다면 보통 일반적으로 확장자가 뭐뭐뭐.txt 또는 우리가 사용했던 뭐뭐뭐.c 이런 것들이 문서만, 그 문자만 들어있는 파일입니다. 문자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텍스트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장할 때 보면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저장할 때 보면 여기에 인코딩이라고 해서 나오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식이 텍스트 파일을 저장할 때 쓰는 방식입니다. 아까 말한 코드. 그래서 유니코드죠. UTF-8에는 유니코드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특정한 문자 형태로만 저장되는 파일이다. 유니코드나 이런 것들은 그 데이터마다 정해져 있는 칸수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어떤 데이터가 텍스트 파일이었다. 텍스트 파일이다라고 한다면 그 텍스트 파일은 그 각각의 칸수에 따라서
들어오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딱 정확하게 그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해당되는 값들을 찾아서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자, 먼저 보면 지금 바이너리 뷰라는 거 1학기 때 한번 써봤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있을 건데, 어떤 파일을, 여기 있는 텍스트 파일입니다. 텍스트 파일을 지금 바이너리 뷰로 봤을 때 이렇게 8개, 8개씩 하나씩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은 8개를 모으면 하나의 문자가 됩니다. 문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자들은 아래쪽에 있는 이런 값들을 이용해서 특정한 문자로 치환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로 이렇게 바로 1대1로 매칭이 되는 거죠. 1대1로 대응이 돼서 이게 어떤 문자야 라고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 아스키 코드는 8개씩 끊어지더라. 그래서 이거는 특정한 문자로 바로바로 1대1로 매칭이 된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 말고 다른 문서, 여기 있죠, 한글 문서, 이걸 가져오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클릭한다 해도 이거 자체가 바로 아스키 코드로 문자로 변환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풀어서 이거 방식을 다시, 텍스트 아스키 코드에서는 이 8개의 그 이진수가 하나의 문자로 바로 대응이 돼서 뭐 AAA 이런 식으로 읽을 수가 있는데, 이진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하나의 범위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같은 파일입니다. 같은 파일인데, 여기 welcome to HWP, welcome to HWP는 같은 파일인데, 이 파일을 이렇게 텍스트만 볼 수 있는 뷰로 열었을 때, 자, 이만큼을 끊어서 하나의 문자로 인식을 해서 이걸 P라고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끊어서 다시 K라고 한 거고, 여기를 끊어서 문자 대응표를 찾았는데 이렇게 지금 이상하게 매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칭되지 않는 문자, 유니코드나 이런 거에 다 갖다 넣어봤을 때도 이게 이 텍스트가 이해할 수 있는 코드 방식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이렇게 이상한 형태로 해석이 되어버립니다. 이거는 이쪽에 있는 이 비트들을 유니코드로 해석한 겁니다. 유니코드로 해석해서 이렇게 이상하게 보여지는데, 실제 내용은 이겁니다. 자, 이진 파일이기 때문에 이 전용 프로그램으로만 다 볼 수가 있어요. 전용 프로그램만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그림이나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 데이터 안에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런 그림들도 전부 다 문자로, 텍스트로만 해석해버리면 이렇게 이상하게 해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텍스트 문서는 말 그대로 텍스트, 문자만 들어있는 파일이고요. 그 외 나머지는 이렇게 문자나 그림이나 기호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이진 파일. 그래서 이진 파일의 종류가 훨씬 많겠죠. 이런 문서 파일도 이진 파일에 들어가고, 그림 파일, 동영상 파일 다 이진 파일입니다. 훨씬 이진 파일이 맞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파일은 간단한 코드, 인코딩에서 바로바로 읽을 수 있는 문자만 들어있는 파일이다. 문자만. 그 외에 나머지 파일은 전부 다 이진 파일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 다뤄볼 거는 텍스트 파일만 다뤄보겠습니다. 텍스트 파일. 텍스트 파일이든 이진 파일이든 사용하는 방법, 프로그래밍 언어에 사용하는 방법은 항상 이 세 단계를 거칩니다. 자, 먼저 사용하고자 하는 파일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파일의 내용을 읽거나 그 파일의 내용을 쓰거나 하는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작업이 다 끝났으면 파일을 반드시 닫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열기 1단계, 2단계는 읽기 또는 쓰기, 3단계 파일 닫기, 이 세 단계를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만약에 파일을 열고 나서 읽고 쓰기 한 다음에 파일을 안 닫았다, 그러면 나중에 파일을 다시 접근할 때 그 파일이 아직 닫히지 않았기 때문에 또다시 불러올 수가 없습니다. 에러가 생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세 단계를 지켜줘야 된다. 자, 그리고 파일을 읽거나 쓸 때는 파일 구조체를 이용합니다. 파일 구조체. 아까 전 시간에 배웠죠? 파일 구조체. 구조체라는 용어. 그런데 특정한 파일 구조체라는 걸 이용해서 파일을 접근하게 되는데, 여기 있는 파일 포인터. 파일이 우리가 만들어지죠. 어떤 파일 a.txt라는 파일이 만들어지면 이거는 파일 구조체라는 자료 구조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자료형으로. 그리고 이 a.txt 파일에
내가 읽거나 쓸 거예요. 그러면 이 a.text 파일을 읽거나 쓰겠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 파일을 가리키는 포인터입니다. 자, 포인터는 가리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점 a.txt 파일을 쓰겠다라고 딱 지칭하는 거예요. 찍는 거예요. 저 파일을 내가 읽거나 쓰겠다라고 찍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그 해당 파일을 가리키는 걸 파일 포인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파일이 있겠죠. 컴퓨터 안에 a.도 있고 뭐 b.txt도 있고 c.txt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파일 포인터 하나를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파일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파일 포인터를 만들 수 있는데, 이런 파일 포인터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럼 얘는 파일을 가리킬 때 씁니다. 내가 지금부터 어떤 파일 쓸 건데 그 파일은 이 포인터를 이용해서 지칭을 합니다. 자, 파일 포인터로, 자, 지금 나는 a.txt를 열겠어. 그러면 자, 파일을 열어서, 자, a.txt를 열어서 내가 지금부터 fp라는 이름을 쓰겠다. 그러면 자, fp에다가 무언가를 써라 라고 하면 이 fp가 a.txt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쓰는 건 다 a.txt에 저장이 됩니다. 또 fp에서 어떤 내용을 읽어와라 하는 것도 fp가 a.txt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a.txt에서 있는 내용을 읽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파일 포인터는 내가 지금 작업하고자 하는 파일을 딱 가리키는 역할을 합니다. 수많은 파일 중에 나는 저 파일을 쓰겠어 라고 해서 이렇게 파일 포인터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파일 포인터는 파일을 딱 찍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파일을 찍어서 열 때는 모드가 있습니다. 읽을 거냐, 쓸 거냐, 추가할 거냐. 그래서 읽을 때는 R, 쓸 때는 W, 추가할 때는 A입니다. 주의할 점, W는 항상 파일이 있으면 그 내용을 지워버리고 새로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파일에 뭔 내용을 추가하겠다 그러면 W를 열면 절대 안 되고요. A로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용이 누적이 됩니다. 자, 파일 처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었고요. 실제 코드를 이용한 실습은 다음 영상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